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증시온에어 2부 김성민입니다. 최근 고금리, 고유가, 고환율 등 3고 현상으로 국내 경제와 증시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셀코리아에 대한 위기감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다시 1110원 돌파했습니다. 7개월 10일 만에 최고치였습니다. 달러 가치가 급등하고 원화 가치는 하락하면서 외국인이 매도세가 부추겨지고 있었습니다.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한차손 우려한 외국인의 자금이 이탈하게 됩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서 한미 간의 금리 차이가 0.5%포인트로 벌어진 것도 악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 데 이어서 올해 안에 2번 금리를 더 올릴 것이란 전망이 확산되면서 금리 상승에 대한 기대가 크게 높아졌습니다. 글로벌 자금이 미국으로 빠져나갈 가능성까지 커졌다는 분석입니다. IBK 투자증권 연구원은 당분간 위축된 투자 심리가 개선되는 것이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최근 외국인은 원달러 환율의 상승과 기업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 글로벌 무역 분쟁에 대한 우려 등으로 매도세에 이어가고 있습니다. 북한과의 관계 개선, 주주 친화 정책에 따른 배당 성향 개선 등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에게 매력적인 시장으로 인식되지 않는 것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다만 불안감 확산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원화 가치가 하락하기는 했지만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 경감 이벤트나 상대적으로 풍부한 외화 여건 등 타 신흥국가는 차별적인 경제 여건 보이고 있다면서 과도하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한편 오늘도 하락세 보여주고 있는 국내 증시 모습입니다. 이어서 자세한 내용과 함께 오늘 우리 흐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온에어 2부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오후 구간 시장 흐름 살펴보시기 전에 먼저 오전장 동향부터 점검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김효미 앵커 나와 있습니다. 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효미입니다. 네, 먼저 오전 구간 시장 흐름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장에서 개인의 매수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코스닥이 혼조세 보이면서 830선 회복까지 넘보고 있습니다. 반면 코스피는 여전히 2350선 부근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오늘 전거래일보다 5.33포인트 내리면서 2351.89에 장 열었습니다. 지수는 낙폭을 서서히 늘리면서 장중 한때 2337포인트까지 하락했습니다. 1% 가까이 떨어지던 지수는 오전 중에 하락세가 점차 완화되면서 2350선을 간신히 회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미래에셋대우 연구원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EU까지 확산되면서 신흥국에 대한 우려감도 높은 수준 유지하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글로벌 경기 및 위험 자산에 대한 불안 심리로 금융시장의 높은 변동성 장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업종별로 보게 되면 철강, 금속과 건설업, 증권 등의 업종이 호조세 보였습니다. 서비스업과 은행, 운수창고 업종과 섬유유복 업종 등도 상승세였습니다. 반면 통신업과 전기전자, 그리고 비금속 광물, 음식료업 등은 1% 넘는 하락세에 시연해줬습니다. 한편 코스피와 달리 상승 출발한 코스닥 지수는 오전 내내 830선 근처에서 등락을 거듭하면서 혼조세 보였습니다. 인터넷과 방송 서비스, IT 부품과 반도체, 금융 등 업종의 낙폭이 큰 모습이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의 등락은 엇갈렸습니다. 신라젠이 8% 가까이 급등했고요. 이 밖에 포스코캠텍, 컴투스, HLB와 코오롱 티슈진 등의 오름세도 두드러진 모습이었습니다. 반면 나노스가 크게 하락했고요. 이 밖에 CJ E&M과 휴젤, 펄어비스와 스튜디오 드래곤, 셀트리온 헬스케어 등도 내림세 보였던 오전 시장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오전 구간 시장 모습까지 짚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오늘 오전 구간에 어떤 종목들 눈에 띄었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의 특징주 6종목 체크해보겠습니다. 네, 오전장 눈에 띄는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는 신세계입니다. 신세계가 오늘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향수 화장품 부문과 또 패션 잡화 부문 사업자로 단독 선정되면서 오늘 장 초반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진투자증권연구원은 올해 제2여객터미널의 면세점이 개점하면서 신세계의 매출 감소는 불가피하겠지만 제2여객터미널의 2개 부문 사업자로 선정됐기 때문에 약 7천억 원대의 규모의 매출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7월 개점 예정인 강남 면세점을 감안한다면 2018년 신세계 면세점 시장 점유율은 20%를 넘어설 전망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2위 사업자인 호텔신라와 격차를 좁힐 것으로 기대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시각 신세계의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대비 7.28% 상승했습니다. 28,500원 오른 42만 원에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특징주는 SK하이닉스입니다. SK하이닉스가 실적 모멘텀 약화 분석에 오늘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거래량은 UBS, CS증권, 메릴린치 증권 등 외국계 창구를 통해서 매도 물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KDB 투자증권연구원은 오늘 상반기를 고점으로 SK하이닉스의 실적 모멘텀이 약화될 것이라며 반도체 가격 상승세는 둔화하는 한편 원가 부담은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연구원은 디램의 가격 상승폭은 축소되고 또 낸드의 가격 하락폭은 확대되는 데다 작년 이후 대규모 투자로 감가상각비 부담도 더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시각 SK하이닉스의 주가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4.92% 하락하고 있습니다. 4,400원 떨어진 85,100원에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특징주는 포스코입니다. 최정호 포스터캠텍 사장을 차기 회장 후보로 확정한 포스코가 오늘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포스코 이사회는 차기 회장 후보로 최정호 포스코캠텍 사장을 확정했습니다. 포스코는 50년 역사상 최초로 비엔지니어 출신 내부 화장 후보를 회장 후보를 선정했습니다. 또 포스코의 2분기 실적 전망이 밝다는 점도 주가를 밀어 올리고 있습니다. 미래에셋대우 연구원은 포스코의 2분기 연결 영업이익은 1조 3천억 원으로 작년 같은 분기보다 34.7% 증가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본사의 설비 합리화가 완료됐기 때문에 판매량이 늘어날 것이고 또 원재료 가격도 내려가면서 별도 기준 영업이익이 9천억 원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시각 포스코의 주가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3.20% 상승하며 11,000원 올랐습니다. 35만 4,500원에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네 번째 특징주는 신성 ENG입니다. 신성 ENG가 계열사인 신성 FA의 지분 매각 소식에 오늘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성 ENG는 지난 22일 신성 FA 지분 80%를 중국 시아선 인베스트먼트에 매각하는 절차를 완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신성 ENG는 지난달 물적 분할을 통해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운송 장비 기술력을 보유한 신성 FA를 자회사로 만들고 또 지분 80%를 시아선 그룹에 매각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번 지분 매각 완료에 따라 1,040억 원 정도의 유동자금을 확보한 신성 ENG는 부채 비율을 낮추는 동시에 신성장 동력 강화에도 주력할 방침입니다. 신성 ENG는 올해 하반기부터 대규모 신제품들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또 기존 제품 대비 출력이 15%에서 20% 높은 고밀도 태양광 모듈을 생산하고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공기청정기와 에어샤워 제품도 새롭게 선보입니다. 기존에는 고청정 산업 제조 환경에서만 사용했지만 시장 확대를 통해 일반 아파트와 건물 입구 등에도 전용할 수 있는 제품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시각 신성 ENG의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88% 상승했습니다. 90원 오른 1,620원에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다섯 번째 특징주는 대한제강입니다. 대한제강이 2분기 철근 수요 부진에 따른 실적 감소가 예상된다는 분석에 오늘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매도 상위 창구에 모건스탠리, 노무라증권, 메릴린치 등이 각각 1위, 4위, 5위의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미래에셋대우 연구원은 대한제강에 대해 국내 철근 수요 부진에 따른 판매량 감소와 또 원부 재료 가격이 전가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수익성이 많이 악화됐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분기 연결 영업 손실이 245만 원으로 적자 전환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철근 수요 부진에 따른 전년비 판매량 감소와 또 원가 상승에 따른 마진 악화가 2분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2분기 영업이익도 20억 원으로 전년 대비 88.3%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시각 대한제강의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0.68% 하락했네요. 60원 떨어진 8,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특징주는 한국자산신탁입니다. 한국자산신탁이 정부가 발표한 보유세 시나리오가 이 시장 예상보다 낮은 수준에 책정됐다는 소식에 오늘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2일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위는 보유세 토론을 통해 4가지 종부세 개편안을 제시했습니다. 이 21일에 발표한 종부세 개편안은 당초 시장이 우려했던 공시 가격 현실화를 제외하고 공정시정가액 비율 조정과 종부세율 조정만을 조합한 4가지 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삼성증권연구원은 시장의 우려와 달리 이번 종부세 인상화는 그 규모나 영향면에서 과거 2005년 도입 시기를 비롯해 2006년, 2008년 개정 때와 비교하면 무난한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향후 주택시장의 완만한 조정세가 이어지겠지만 정비사업 중심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신탁사의 정비시장 진출은 수주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금융투자는 최근 한국자산신탁의 주가 하락은 과도한 수준이라며 한국자산신탁의 지난 1분기 영업수익은 전년 대비 4.5% 증가한 534억 원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시각 한국자산신탁의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대비 3.4% 증가했습니다. 170원 오른 5,170원에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전장 눈에 띄는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네, 오전장 지수 흐름과 함께 특징주까지 한번 짚어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현재 구간 시장 흐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락세 보여주고 있는 코스피 2350선 주변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2459.92까지 올라주면서 2360선 돌파를 노리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0.11% 상승하면서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0.68%가량 올라주면서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835.91포인트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장 지수 흐름까지 한번 함께 해봤습니다. 이어서는 업종별로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업종별 현황입니다. 현재 빨간불 많이 들어와 있는 코스피 모습입니다. 현재 철강 금속 업종이 2.91%가량 올라주면서 3% 가까운 상승 흐름 타주고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까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황금 ST가 오늘 급등하고 있습니다. 4.41%가량 올라주면서 5% 가깝게 올라주고 있습니다. 최근 5일간 기관이 대량 순매수에 나서면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 황금 ST 종목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고려아연 보겠습니다. 3.97%가량 올라주면서 역시 4% 가까운 급등 흐름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15,000원 정도 주가 올랐습니다. 39만 3,000원의 현재가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세아제강 보겠습니다. 3.46%가량 올라주면서 오늘 닷새 만에 반등세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2,800원 정도 주가 올랐습니다. 83,800원 보여주고 있는 세아제강 종목이었습니다. 포스코가 오늘 강세입니다. 3.2%가량 올라주면서 3%대 초반의 강세 흐름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11,500원 정도 주가 올랐고요. 35만 4,500원의 현재가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건설업종 보겠습니다. 2.34%가량 올라주면서 2%대 중반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남광토건이 19.47% 가까이 올라주면서 20% 가까이 올라주고 있습니다. 3,650원 정도 주가 올랐습니다. 22,400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는 남광토건 종목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사무개발 보겠습니다. 8.04%가량 올라주면서 430원 정도 주가 올랐습니다. 5,830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락세 큰 업종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통신업종이 2.05% 가까이 빠지면서 파란불 켜고 오후장 보내고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 한번 보게 되면 LG유플러스가 현재 5.19% 가까이 빠지면서 급락하고 있습니다. 750원 정도 주가 하락했고요. 13,750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SK텔레콤 보겠습니다. 2.07%가량 하락하면서 역시 파란불 켜고 오후장을 보내고 있습니다. 5,000원 정도 주가 하락했습니다. 23만 7,000원의 현재가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스코비 보겠습니다. 0.99% 가까이 빠지면서 1% 가깝게 하락해주고 있습니다. 100원 정도 주가 빠졌고요. 현재가 만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세 큰 업종부터 역시 한번 볼 텐데요. 비금속 업종이 3.01% 가까이 올라주면서 3%대 초반의 강세 흐름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G 종목이 현재 13.36%가량 올라주면서 오늘 급등 흐름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1,550원 정도 주가 올랐고요. 13,150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래 SCI가 오늘 강세입니다. 11.86% 가까이 올라주면서 12% 가까운 상승 흐름 타고 있습니다. 770원 정도 주가 올랐고요. 7,260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운송 부품업종 한번 보겠습니다. 2.13% 가까이 올라주면서 2%대 초반의 상승폭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 보게 되면 청보산업이 오늘 상한가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725원 정도 올랐고요. 현재가는 3,170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29.59% 가까이 상승하면서 오늘 급등한 종목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삼보모터스 보겠습니다. 8.52% 가까이 올라주면서 9% 가까운 상승 흐름 타고 있습니다. 660원 정도 올랐고요. 8,410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락세 큰 업종도 한 가지만 보겠습니다. 인터넷 업종이 2.34%가량 빠지면서 파란불 켜고 오후장 보내고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 보겠습니다. 카페24 종목이 4.03% 하락하면서 파란불 켜고 오후장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7,400원 정도 주가 빠졌고요. 17만 6천원의 현재가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상네트워크스 보겠습니다. 3.03% 가까이 빠지면서 3%대 초반의 약세 흐름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290원 가까이 빠졌고요. 9,280원의 현재가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네, 양장 업종별 흐름까지 짚어봤습니다. 이어서는 현재 구간 수급 흐름까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구간 수급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코스피 시장 오늘 개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하고 있습니다. 각각 386억 원 그리고 234억 원 사고 있는 모습 시연하고 있고요. 외국인이 홀로 630억 원 매도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입니다.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12억 원 그리고 138억 원 동반 매수하고 있고요. 기관만이 홀로 77억 원 파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선물시장입니다. 오늘 개인과 기관이 각각 4,865계약 그리고 6계약 팔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이 홀로 4,864계약 사는 모습 시연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구간 수급 흐름 살펴봤습니다. 네, 이렇게 오전 구간 동향 점검과 함께 오후 구간 시장 흐름까지 확인해 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저희는 바로 이어서 오늘 공시 그리고 뉴스 있는 종목들 가지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공시 시간입니다. 전장과 오늘 장중 나온 공시들이 현재 종목들 움직임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어떤 공시들이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공시입니다. SM코어는 중국 기업과 링룽타이어 광서공장 완제품 자동 창고 및 물류 자동화 프로젝트 계약을 체결했다고 25일 공시했습니다. 계약 금액은 약 197억 원이며 이는 2017년 매출 대비 27.21%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계약 기간은 10월 22일까지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세미시스코입니다. 세미시스코는 중국 기업과 디스플레이 검사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22일 공시했습니다. 계약 금액은 60억 9,723만 원이며 이는 2017년 매출 대비 24.36%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다음으로 IM입니다. IM은 유상증자 최종 발행가액이 1,200원으로 확정됐다고 25일 공시했습니다. 계속해서 롯데제과 보겠습니다. 롯데제과는 5월 31일부터 6월 20일까지 공개 매수를 진행한 결과 41만 주를 매수했다고 25일 공시했습니다. 롯데제과의 애초 공개 매수 예정 주식 수는 63만 주였으며 롯데 칠성음료 역시 같은 기간 공개 매수를 진행해 5만 7천 주를 매수했습니다. 롯데 칠성음료의 공개 매수 예정 수량은 12만 주이며 두 회사는 매수 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롯데주주 보통주로 교부할 예정입니다. 네, 공시는 종목들 살펴보셨는데요. 이어서 현재 구간 주가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SM코어입니다. SM코어 전일 대비 4.98% 상승했습니다. 600원 오른 12,6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세미시스코입니다. 전일 대비 0.46% 상승하며 빨간불 켜고 있네요. 50원 오른 1,9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IM입니다. 전일 대비 1.89% 하락하고 있습니다. 30원 떨어진 1,55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롯데제과입니다. 오늘 지수 변동 없이 현재 보합권에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18만 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공시 있는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휴원스는 사이클로스포린 및 트레할로스를 포함하는 안과용 조성물에 대한 미국 특허권을 취득했다고 25일 공시했습니다. 회사 측은 안구 건조증에 대해 눈물막 보호 효과 및 항염 효과의 복합 치료작용을 통해 우수한 안구 건조증 치료 효과와 또 복약 시 편의성을 갖는 안과용 조성물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또 현재 국내 임상 3상이 진행 중이며 추후 적용 제품을 발매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JB금융지주가 자회사인 전북은행이 자본 적정성 강화를 위해 500억 원 규모의 주주 배정 유상증자했다고 22일 공시했습니다. 네, 이어서 글로벌 텍스프리입니다. 글로벌 텍스프리는 기타 자금 마련을 위해 30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했습니다. 또 브랜드K 청년창조 기술금융 사무투자 합자회사와 프렌드글로벌 성장투자조합 1호 등이 전환사채를 인수했다고 20일 공시했습니다. 폴러스 바이오팜이 조회 공시 답변을 통해 미국 태양광 프로젝트와 관련한 타법인 주식을 처분했다고 22일 공시했습니다. 네, 공시는 종목들 살펴보셨습니다. 이어서 현재 구간 주가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휴원스입니다. 휴원스 전일 대비 2.43% 상승하며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2,200원 상승한 92,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JB금융지주입니다. 0.70% 상승했네요. 40원 오른 5,7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글로벌 텍스프리입니다. 2.31% 상승했습니다. 200원 오른 8,8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폴러스 바이오팜입니다. 7.04% 상승했습니다. 950원 오른 1,44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의 공시 시간이었습니다. 이어서 동시 호가가 진행됩니다.
네, 현재 시각 오후 3시 26분 지나고 있습니다. 마감 동시효과 전해드리기 전에요. 저희가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 특정 종목의 상승이나 하락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마감 동시효과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별 체결 강도 상위 순으로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코스피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DY파워가 4.13%가량 올라주면서 빨간불 켜고 장 마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800원 정도 전일 대비 올랐습니다. 21,100원의 현재가 보여주면서 오늘 폐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동국실업 보겠습니다. 2.09% 가까이 올라주면서 2%대 초반의 강세 흐름으로 장 마감 지을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5원 정도 주가 올랐고요. 1220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한온시스템 보겠습니다. 1.84% 가까이 올라주면서 2% 가까운 상승 흐름 타주고 있습니다. 200원 정도 주가 올라갔고요. 11,050원의 현재가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이 오늘 급등했습니다. 4.99% 현재 구간 올라주면서 5% 가깝게 올라주고 있습니다. 1,250원 정도 주가 올랐고요. 26,300원의 현재가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진중공업 보겠습니다. 1.73% 가까이 올라주면서 2% 가까운 상승 흐름 타주고 있습니다. 70원가량 올랐고요. 4,110원의 거래가 보여주면서 오늘 폐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대우건설이 월요일부터 강세 보였습니다. 2.56% 가까이 올라주면서 2%대 중반의 상승폭 시연해줬습니다. 150원 정도 주가 올랐고요. 6,000원 보여주면서 오늘 월요일장 폐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한국가스공사가 오늘 강세였습니다. 4.7% 가까이 올라주면서 급등했던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64,600원 보여주면서 오늘 폐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 보겠습니다. 오늘 디딤 종목이 상한가 들었습니다. 현재가는 3,080원 보여주면서 오늘 폐장 예고하고 있습니다. 다음 코렌 종목 보겠습니다. 2.43% 가까이 올라주면서 2%대 중반의 강세 흐름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1,475원 보여주면서 거래되면서 오늘 장 마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PSMC도 강세 흐름 속에 장 마감 준비 중입니다. 2.38% 가까이 올라주면서 2%대 중반의 강세 흐름으로 장 마감 지을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817원의 현재가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라운시큐어 보겠습니다. 3.99% 올라주면서 4% 가깝게 올랐습니다. 115원 정도 주가 올랐고요. 3,000원에 현재 거래되면서 장 마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에너전트 보겠습니다. 5.17% 가까이 올라주면서 5%대 초반의 강세 흐름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160원 정도 올랐고요. 3,255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KG 이니시스도 강세입니다. 5.21% 올라주면서 22,200원에서 강세 흐름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코스닥 양장 동시효과 상황이었습니다. 네, 2018년 6월 25일 월요일 국내 시장 문 닫았습니다. 오늘 양장 지수와 업종별 흐름, 수급 흐름 또 어떻게 장 마쳤을지 잠시 후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오늘은요, 현재 시장에서의 건설 종목의 흐름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남북러 경제 협력을 위한 토대가 구체화가 되고 있지만 정작 건설 종목에 대한 투자 심리는 되살아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택시장이 하락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신호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부의 보유세 강화 방안이 구체화되면서 건설 경기의 전망이 좋지 않은 상황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소형 건설사에 대한 섣부른 투자는 삼가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문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국과 북한 그리고 러시아 간 철도와 전력망, 가스관 연결을 위한 공동연구에 나서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북한의 본격적인 핵 폐기 조치가 나오고 대북 제재가 완화되면 곧바로 3국을 잇는 교통과 물류, 에너지 경제협력 프로젝트 가동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인프라 상황이 열악한 북한의 경제 사정상 경협이 본격화되면 건설업종이 최대 수혜주가 될 것으로 꼽혀왔습니다.
하지만 건설업종의 주가는 최근 경협 관련 소식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3월 말 이후에 급상승했던 건설 종목의 주가는 북미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줄곧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과 미중 무역 전쟁 여파로 전체 증시가 좋지 않았던 것도 주가 부진의 이유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건설 경기의 근간이 되는 주택 시장의 불황이 주가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시 금일 마감 동향으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장 지수와 수급 흐름 어떻게 장 마쳤을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감 구간 지수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네, 코스피 시장 오늘 상승 마감했습니다. 0.03%로 마감하며 강보합권에서 마무리 지었는데요. 0.66포인트 상승한 2357.88포인트로 장을 종료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입니다. 0.69% 상승하며 역시 빨간불로 상승했습니다. 마무리 지었습니다. 5.73포인트 상승한 836.00포인트로 장을 종료했습니다. 네, 마감 구간 수급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네, 코스피 시장 오늘 개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 이어갔습니다. 기관이 1,000억 원으로 매수 우위 보여줬고요. 이어서 개인이 114억 원 사는 모습으로 장을 종료했습니다. 이어서 외국인이 홀로 1,124억 원 매도하며 장을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입니다. 오늘 개인이 홀로 99억 원 매도하며 장 종료했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57억 원 그리고 15억 원 동반 매수했습니다. 계속해서 선물 시장입니다. 오늘 개인과 기관이 각각 3,956계약 그리고 585계약 동반 매도세 이어가며 장을 마쳤고요. 외국인이 홀로 4,797계약 사는 모습으로 장을 종료했습니다. 네, 마감 구간 수급 흐름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다음으로 업종별 흐름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업종별 마감 동향부터 함께 하겠습니다. 상승세에 컸던 업종들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철강 금속 업종이 2.7% 가까이 올라주면서 좋은 흐름 속에 장 닫았습니다. 그 뒤를 건설 업종이 이었습니다. 2.53% 가까이 올라주면서 2%대 초반에 빨간불 켜주면서 오늘 폐장했습니다. 세 번째로 증권 업종입니다. 2.07%가량 올라주면서 역시 2%대 초반에 강세 흐름 보이면서 오늘 월요일 장을 마무리 지은 증권 업종이었습니다. 다음은 섬유의복 업종이었습니다. 1.78% 가까이 올라주면서 빨간불 켜고 오늘 장을 마감 지었습니다. 하락세 큰 업종도 한번 보겠습니다. 통신업종이 1.91% 가까이 내려주면서 파란불 켜고 장 닫았습니다. 그 뒤를 전기전자가 이었습니다. 1.51% 가까이 내려주면서 1%대 중반의 하락세에 시연해줬고요. 의료정밀업종이 1.16% 가까이 내려가면서 1% 넘게 하락했습니다. 네 번째는 의약품이었습니다. 1.01% 하락하면서 역시 파란불 켜고 오늘 월요일 장을 마감 지었던 코스피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코스닥도 보겠습니다. 상승세 큰 업종들 많았는데요. 비금속 업종이 2.9% 가까이 올라주면서 3% 가까운 상승 흐름 탔습니다. 다음으로 운송 부품 업종이 2.42%가량 올라주면서 2%대 후반에 강세 흐름 시연해줬습니다. 세 번째는 섬유 의료 업종이었습니다. 1.91% 가까이 올라주면서 2% 가까운 상승 흐름 속에 장 마감 지었습니다. 하락세 큰 업종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업종이 현재 2.3%가량 떨어지면서 파란불 켜고 장 마감 지었습니다. 두 번째는 운송 업종이었습니다. 0.77% 가까이 하락했고요. 마지막으로 IT 부품 업종은 0.39%가량 주가 빠지면서 장 마감 지었던 오늘 시장 모습이었습니다. 네, 업종별 마감 동향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끝으로 등락률 상위 종목 위주로 마감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장시장별 등락률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네, 코스피 시장 오늘 상승폭 높은 종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상한가 기록한 종목 한 종목 있습니다. 평화산업 현재 645억 원 오른 2,805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남광토건입니다. 18.4% 상승했습니다. 주당 3,450원 오른 22,200원에 장을 종료했습니다. 계속해서 평화홀딩스입니다. 14.52% 상승하며 900원 올랐습니다. 7,10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일진다이아 보겠습니다. 2,650원 올랐습니다. 23,80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코스피 시장 낙폭 큰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하이스트리입니다. 3일 연속 하락하고 있는데요. 12.4% 하락했습니다. 5,600원 떨어진 49,90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부국철강입니다. 2일 연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11.96% 하락했고요. 455원 떨어졌습니다. 3,350원에 장을 종료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동양철관 보겠습니다. 11.75% 하락했습니다. 주당 390원 떨어졌고요. 2,930원에 장을 종료했습니다. 네, 이어서 마니커입니다. 마니커 10.25% 하락했습니다. 165원 떨어진 1,460원에 현재 종료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상승폭 높은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세계 상한가 기록한 종목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종목 디딤입니다. 710원 올랐고요. 3,080원 올랐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 낙폭 큰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투비소프트입니다. 네, 16.47% 상승했습니다. 4일 연속 하락하고 있는데요. 2,100원 떨어진 1,650원에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양장시장별 등락률 상위 종목 살펴봤습니다. 네, 이렇게 등락률 상위 종목들의 마감 동향 끝으로 오늘 증시온에어 2부 준비된 순서도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내일도 저희 내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투자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에 다시 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